다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좀 바쁘신가요?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. 그럼 저희 유튜브 하나 찍으실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나오세요. 네. 친터뷰 2화고요. 사실 제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몇 살 많으시죠? 조금. 오늘 친터뷰 2화는 이화는? 배경석 변리사님을 인터뷰하는 건데요. 네. 일단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. 55기 배경석 변리사이고 저희 동기고요. 원래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좀 이제 또 외국계 회사도 다니다가 회사를 여기저기 다니다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합격도 늦게 했고 그렇습니다. 그 배변리사님 이력이 화려하셔서 제가 이렇게 친터뷰 2화에 게스트로 모셨는데요. 네. 일단 오늘의 예상 시청자들 층은 아마 40대가 아닐까. 제가 평소에 유튜브 그 시청 분석을 하면 네. 25세에서 35세가 가장 많이 나오시거든요. 오늘은 좀 40대를 주 타겟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우선 배변리사님이 변리사 되시기 전에 어떤 회사 다녔었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학 졸업하고는 바로 삼성전자 취직해서 네. 삼성전자에서 한 3년 정도 일했고요. 생활가전사업부에 있었는데 네. 인덕션이나 뭐 오븐 뭐 이런 쪽 개발하고 선행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 주로 했었고 네. 중간에 이제 다른 일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라클이라고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련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2, 3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. 아하. 오라클에서는 미들웨어? 데이터베이스 말고 뭐 웹서버라든가 좀 어플리케이션들 쪽. 저 네. 배변리사님 오라클에서 뭐 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자세하게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오라클은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네. 판매한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? 비전공자들은 내용 잘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 전공자인데. 저 과후배인데. 그렇네요. 오라클 가시다가 왜 갑자기 변리사 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. 그때 같은 팀에 있던 상무님이 변리사 친구분을 만나고 오시더니 변리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 같다. 뭐 그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자유롭게 하고 자기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연봉도 물론 쑥쑥 매년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공계생 입장에서는 자아실현하기 정말 가까운 이상적인 직업이 아닌가.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 같이? 라고 하셨는데 네. 이제 상무님은 내 나이는 그래도 도전하긴 좀 이렇게 변리사 좋은 것 같다, 한번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시자마자 네. 바로 변리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? 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공부를 더 할지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갈지 좀 그런 고민들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여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좀 느껴진 측면도 있고 다들 아시는 학원에 방문해서 그 실장님이랑 상담을 먼저 했고요. 바로 강의도 등록하고 책도 사고 그랬어요. 근데 또 마침 그 상무님이 뭐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네. 얘기한 게 있으니 네. 책 사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법전을 다 사오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연말이었는데 네. 다 개정판이 나오는데 네. 다 구판을 사주셔가지고 추록 받아서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. 그래도 되게 감사했었죠. 변리사 말고도 고민하신 선택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뭐 유학이라든가 네. 다른 시험 준비라든가 뭐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? 예를 들면 로스쿨 같은 것도 고민은 좀 해봤었고 미국에서 사실 인터뷰하고 네. 지원한 기업도 있었거든요. 제 입장에서는 시험을 한 몇 년 준비하는 게 미국 나가는 것보다 더 부담이 덜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변리사 시험 준비를 그렇게 거의 바로 시작을 하신 거고 네. 총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신 거죠? 4년 걸렸습니다.
원래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네. 1차 2번 치고 2차도 4번 치고 1차, 2차, 2차, 1차, 2차, 2차 이렇게 아하. 수험 기간에 겪었던 그 각자의 우여곡절이 다 다르잖아요. 네. 회사를 잘 다니다가 시험 공부를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저의 한 곱절은 되지 않을까. 사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되게 괴로워하는 게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시험이 붙어야 결혼을 하니까 아, 저는 뭐 결혼했으니까 이미 안정적이니까. 이미 안정적이니까 약간 어. 오히려 부담이 덜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오. 사회생활 오히려 하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진입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봤고 공부하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해서 돌아온 거라서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처음이라 하면 어느 정도? 한 1, 2년? 내가 회사 안 다니고 이렇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되게 네. 감사하다 생각했고 아하. 회사 일도 1, 2년 할 때는 되게 재밌고 다이나믹하지만 또 그게 반복되다 보면 좀 지루할 때 나와서 이제 다른 공부를 또 한 거니까 아. 공부는 재밌었습니다. 만 이제 이 3년차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험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. 그쵸.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3년. 3년 차쯤 3년?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오히려 1년 차 때는 네. 이게 동차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게 생각했고 오. 2년 차 때는 늦었다. 뭐가 이게 늦어요? 합격이 늦었다. 동차도 아니고 내가 기득이니까 이제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붙을 줄 알고. 붙을 줄 알고 기득으로 붙을 줄 알고. 3년 차도 이게 2년 차 때 붙어야 되는 걸 3년 차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붙겠지. 근데 실제 2년 차, 3년 차 점수가 그렇게 막 합격선에서 많이 큰 차이는 아니었으니까 네네. 그게 3년 차가 지나면서 이게 영원히 굴레? 벗어날 벗어날 수 없는 굴레? 그럴 수도 있겠구나. 2, 3년 차 때 되게 네. 시험 합격할 줄 알고 막 이제 자녀도 이렇게 생기고 뭐 그래서 그 합격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그렇죠. 약간 딱딱딱 인생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랬는데 불합격하니까 애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해서 4년 차는 조금 공부도 하고 애도 보고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네네. 가족들도 다 같이 좀 힘들었던 네. 것 같아요. 4년 차에 이제 사실 실제 이번에 발표 나고 나서는 취직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준비는 했었는데 네네. 취직 준비를? 네 다행히 합격해서 잘 끝났습니다. 가정의 평화도 같이 찾아왔나요? 뭐 가정은 항상 평화롭고 그 쌓이는 스트레스, 부담감 이런 건 어떻게 푸셨나요? 1년 차 때는 사실 매일 공부하고 와서 게임을 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었구나. 2년 차 때는 이게 좀 몰입할 다른 대상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. 식물이랑 물고기를 좀 키워보려고 조그마한 어항을 하나 사고 화분을 하나를 샀던 것 같아요. 화분이나 어항이 취미이신 분들이 쓰실 텐데 점점 커지고 늘어나고 해서 정말 집에 어항도 6개, 7개, 8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끝났죠. 와. 어항과 식물도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짠. 와. 당연히 집에 이제 화분이랑 어항이 많아지면 엄청 보기에 좋지 않거든요.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죠? 이 사진을 보면. 되게 스트레스 해소 잘 됐고 4년차 때 그래서 시험이 안 되면 수족관을 차릴까 지금 웃으시는데 진심으로 이 사진은 좀 과하다. 이거를 사부님이 허락해 주신 게 대단하다. 사실 스트레스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내가 정말 스트레스 안 받도록 응원을 많이 해줬고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빨리 붙어야 된다던가 이런 부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. 물론 마지막 해에 그 아기가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 이게 점점점 뭐. 보통 이제 변리사 공부할 때 학원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. 졸업을 하신 지도 한참 되신 네.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학교로 와서 공부를 시작하신 건데 정보 수집이나 뭐 스터디 멤버 꾸리는 게 조금 힘들지 않으셨나? 그래도 되게 운이 좋아서 동아리 후배 중에 한 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. 변리사 공부를? 변리사 공부를. 제가 공부 시작한다고 하니까
굉장히 잘 도와줬었어요. 진짜 학원 어떤 수업을 들을지 스터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이제 스터디 멤버들께 소개도 시켜주고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료들도 공유해주고. 사실 1차 시험 처음 쳤을 때는 시험 안 치고 싶었거든요. 아, 네. 시험장 가고 싶지 않은 마음. 그렇죠. 공감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옆에서 형 이 정도면 시험장 가면 다 쓸 수 있다. 막 그런 응원을 이거 일주일만 더 공부하면 답을 쓸 수 있다. 이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되게 마음이 본인도 근데 수험생이셨던 거 아닌가요? 그분도? 그쵸. 엄청 귀한 분이시네요. 그 친구 없었으면 진짜 합격 못했을 수 있죠. 맛있는 거 사셨나요? 그럼 맛있는 거 사죠. 계속 사줘야죠. 그리고 이제 그 스터디를 하는 중간에 이제 외국 대학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만나서 같이 스터디를 했었거든요. 공부하는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서 스터디 자체는 정말 그 친구랑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. 뭐 마지막 해는 제가 수원에서 공부했다고 네네. 했었는데 그래서 딱히 스터디를 하진 않았거든요. 네. 이제 그 친구랑 온라인으로 이렇게 켜놓고 같이 쓰기도 하고 뭐 논점에 대해서 하고. 피드백도 서로 좀 해주고 뭐 그 친구랑 그렇게 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붙을 때는 네. 그 친구는 떨어졌었거든요. 아이고. 너무 미안했고 다행히 지금 붙어서 아, 저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어요. 그분 그러면 변리사님의 친구분으로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모시는 자리를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제 유튜브 댓글로도 종종 질문이 들어오는 게 수습처를 구할 때 혹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냐. 변리사 그 합격 평균 연령대가 뭐 맞죠? 20대? 20대죠? 20대니까 변리사님 실제로 수습처 구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는지. 실제 뭐 수습 구하기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일찍 구해졌고 근데 이제 변리사가 일반적인 대기업과 다른 게 대기업들은 좀 기준이 좀 비슷해서 나이가 이렇게 필터링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무소는 명세서를 바로 쓰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무소는 좀 영업 활동이라던가 과제나 이렇게 미팅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하는 걸 바라는 데도 있고 다양한 사무소들에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나이랑 무관하게 연락 오는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사무소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르다? 네. 아무래도 대학 갓 졸업하고 나온 학생분들은 이제 새로운 일에 적응 같은 건 더 빠르고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적응하는 부분들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회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허 사무소가 결국 회사가 고객이 돼서 일을 하니까 네.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네. 나이가 많아도 수습이 안 뽑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. 없다.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셔라. 그러시면 된다. 제가 55기인데 55기 합격자 중에 제 또래가 가장 많고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겠죠? 어휴. 이렇게 있으면 제가 여기 평균이고 변리사님은 99 정도 있겠네요. 동기들이 많이 어린 편인데 네. 그 동기들이랑 어울려 지내는 게 불편하진 않으셨는지요? 어이구. 어르신? 네, 실제 처음 연수할 때는 네. 이제 어린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. 대학생 때는 저도 그랬지만 한 살 많아도 되게 큰 선배고 네네. 한 3살 정도 많아지면 네. 무슨 화석 학번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거의 이제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어색했던 게 없지 않았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좀 잘 맞는 분들이 한두 분이 생기고 네. 또 그분들이 이렇게 또 연결돼서 또 다른 분들 소개시켜주고 같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. 네. 제가 변리사님 나이인 수습 변리사고 왜요? 예, 계속 얘기하시죠.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이제 명세서를 썼어. 근데 검수해주시는 사수님께서 한 7, 8살 어리시겠죠? 10살 어리시겠죠. 10살 어리시겠죠? 네. 수습 때는 당연히 명세서를 잘 못 쓸 테니까 태클을 딱 받았을 때 첫 회사가 사실 파트너 변리사님들 제외하고 대부분 변리사님들이 저보다 나이 다 어리셨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에 제 위에 변리사님은 수습 들어온다 했을 때 처음에 오 신났다가 이렇게 처음 만나고 약간 당황하셨겠죠. 막내 들어오면 이렇게 좀 재밌잖아요.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잘 해주시고 엄청 많이 도움 주셨고 검수 같은 거 하는 것들도 뭐 나이가 많다고 부드럽게 해주지 않고 가혹하게 하셨고 그때 이제 관계가 되게 좋았어서 네네. 사실 퇴사하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대표님이 그때 사수님이시다.
여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? 수습처도 무난하게 잘 구했고 사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잘 되셨고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느끼는 좀 안타까운 점? 단점? 뭐 이런 건 없으세요? 변리사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이 되게 다양하고 많잖아요. 네네. 뭐 전통적인 명세서 쓰고 변리사 업무를 시작해서 인커밍이라고 해서 해외 사건들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인하우스라고 해서 대기업 문화를 또 겪어보고 금융 분야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투자회사 이런 데 가서 일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제가 뭐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치만 네. 그치만 좋은 점은? 좋은 점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전 직장에 있던 분들 중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인들 중에 고객이 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전 직장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개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미리미리 보고 네네. 주변에서 이제 다양한 선택들을 많이 하면 나도 이제 이런 걸 해볼까?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명세서를 쓰는 거는 결국 처음부터 배워야 하지만 네. 그거 외에는 결국은 다 비슷한 일들이잖아요. 사람들 만나서 미팅하고 네. 다른 일들을 하는데 조금 경험이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큰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특허 사무소랑 회사, 그러니까 다니셨던 회사랑 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?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잖아요. 나 혼자서 휴대폰 만들어서 파는 거는 사실상 어렵죠.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개인의 역량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건 기본이 되는 거지만 그 조직 문화에 대한 사회생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일을 잘해서 평가를 잘 받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서로 이제 협업을 잘하고 이러면 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혼자서 하게 되니까 네.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시작부터 혼자서 거기서 이제 차이점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. 업무 스케줄 같은 것도 이제 특허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맞춰서 네. 자기가 결국 하는 거고 대기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팀에서 뭔가 실험을 하든 일정이 정해졌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고 회사 내에서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어와서 지금은 대기업 가면 또 유연근무제라던가 네. 뭐 아니면 그런 복지나 이런 문화들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해봤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배경석 변리사님께서 또 테크에 눈이 밝으시거든요.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실 테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. 네.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. 이렇게 영상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리사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진로를 고민할 때 뭐 대기업을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변리사 같은 전문직을 하든지 특정 직군이 우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은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네네. 또 좋은 기회들도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진지한 고민 없이 어느 쪽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공대생인데 자기가 약간 연구자적 재질보다는 문과적 적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 영업 능력도 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자기한테 맞는 직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조직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혼자서 일하는 게 더 좀 편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을 좀 잘 고민해서 진로를 선택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현재 만족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30대 초반으로 돌아가도 변리사 시작한다 안 한다? 저는 할 것 같아요. 저는 제 적성에 굉장히 잘 맞고 변리사님 네. MBTI가 뭐죠? INFP? ISFJ? ISFJ. 네. ISFJ인 변리사님 성격에는 아주 잘 맞는다. 사실 앞에 사회생활, 그러니까 회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경험이 없었으면 또 지금 환경에 대해 불만이 또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제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 만족스럽고 후회하지 않습니다. 만족스러운 직업을 선택하신 걸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친터뷰 2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